여우와 두루미. 하루는 숲속에 살고 있는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여우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어. 어서 먹자.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두루미에게 주었어요. 두루미야, 널 위해 준비했어.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맛있게 먹어. 여우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날름날름 먹었어요. 하지만 입이 긴 두루미는 여우가 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두루미야, 왜 안 먹니?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거야? 아, 여우야, 실은 내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래? 이 맛있는 음식을 안 먹다니. 그럼 내가 다 먹어야겠다. 여우는 두루미의 음식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여우야, 다음엔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며칠 뒤, 여우가 두루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두루미야, 이렇게 초대해주다니 고마워. 여우야, 배고프겠다. 어서 앉아. 두루미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긴 호리병에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호리병 안에 든 음식을 쏙쏙 꺼내 먹었지만 여우는 입이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어머, 여우야, 왜 안 먹니? 내 음식이 맛이 없는 거야? 아니, 두루미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별로 입맛이 없네. 그래, 그럼 내가 2개 다 먹어야겠구나. 두루미는 여우의 앞에 있던 음식까지 모두 먹었어요. 그리고 여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황소와 개구리. 옛날에 많은 소들이 살고 있는 농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들 중에서 자신의 몸집이 가장 작아 불만인 소 한 마리가 있었지요. 난 왜 다른 소들보다 몸집이 이렇게 작은 걸까? 모든 소들 중에 내가 가장 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였어요. 황소의 혼잣말을 들은 암탉이 말했지요. 몸집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보다 훨씬 작은 나도 불만 없이 잘 사는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난 아니야. 왜 하필 나냐고. 저 많은 황소 중에 나보다 작은 황소 한 마리만 있었어도 나는 훨씬 행복했을 거야. 아휴, 어리석긴. 암탉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편 호숫가에서는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지요. 그들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개구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가장 크니 모두 내 말을 잘 듣도록 해. 알았지? 우리가 왜 그래야 해? 네가 왕이라도 되니? 그런 셈이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모두 나를 따르도록 해. 친구들은 덩치 큰 개구리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했지요. 암탉과 대화를 마친 황소는 자신의 왜소한 몸집 때문에 계속 우울했어요. 난 왜 작게 태어났을까? 휴, 우리들 중에 내가 가장 컸으면 모두들 나를 부러워했을 텐데. 호숫가에 도착한 황소는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우와, 진짜 크다. 맞아, 저렇게 큰 동물은 난생 처음 봐. 무슨 동물이길래 몸집이 저렇게 크담? 에이, 말도 안 돼. 나보다 큰 동물은 없다니깐? 개구리들은 황소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내가 크다고? 전혀 아닌데. 난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작은걸? 자신을 보며 크다고 놀라는 개구리들을 보고 황소도 놀랐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황소를 보며 감탄만 하고 있자 덩치 큰 개구리는 슬슬 골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정도가 뭐가 크다고. 내가 일어서서 배 내밀면 소보다 더 크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네 덩치는 저 동물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황소도 다른 개구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내가 보여주지. 기다려봐. 덩치 큰 개구리는 두 발로 서서 배를 크게 부풀렸지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걸? 뭐라고? 전혀 아니라고? 다른 개구리들 말을 들은 덩치 큰 개구리는 입안 가득 바람을 팽팽하게 넣고 배를 더 부풀렸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걸? 아직도 네가 한참이나 작다고. 뭐라고? 아직도 내가 한참이나 작다고? 말도 안 돼. 다른 개구리들의 말에 화가 난 덩치 큰 개구리는 바람을 더 넣어 배를 부풀렸지요.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황소는 슬슬 덩치 큰 개구리가 걱정되었어요.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넌 다른 개구리들보다 충분히 크다고. 아직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작다잖아.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니라니깐?
그만해 얘들아. 네 친구 좀 말려봐. 덩치 큰 개구리는 있는 힘껏 배를 부풀리고 또 부풀렸지요. 그러자 동그랗고 팽팽한 공 같은 모습이 되어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가장 크지? 다들 인정? 그 순간 갑자기 덩치 큰 개구리의 배가 터져버렸지 뭐예요. 개구리야! 모두들 깜짝 놀라 덩치 큰 개구리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황소는 영영 사라져버린 덩치 큰 개구리를 보며 크게 깨달았어요. 암탉말이 맞아. 몸집이 크든 작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족하고 사랑해야겠어. 황소는 자신의 집인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호랑이를 이긴 개미. 옛날 어느 숲속에 동물의 왕 호랑이가 배가 고파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발톱만큼 작은 일개미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자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일개미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야? 어떻게 나를 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지? 어흥! 호랑이는 일부러 숲속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지요. 그런데 일개미는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는커녕 호랑이 앞에 서서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흥?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까부는 게냐? 힘이 세다고 다른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네 녀석을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천만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뭐라고? 이 숲속의 왕 호랑이인 내가 안 무섭다고? 호랑이는 잔뜩 화가 나서 하얗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하하하, 그 커다란 몸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그 정도 소리라니 우습구나. 호랑이는 개미의 말에 더욱 화가 나 발톱을 날카롭게 세웠지요.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이 발톱 하나로도 잡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나 일개미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혼 좀 나봐라. 결국 호랑이는 화를 못 참고 날카로운 발톱을 들어 개미를 잡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는 발틈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개미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개미는 자신을 잡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는 호랑이가 우스웠어요. 하하하, 어때? 날 잡기 힘들지? 내가 무섭지 않다면서 왜 요리조리 피하느냐? 그러지 말고 어디 덤벼보거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좋아.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
어때? 그래, 좋다. 만약 내일 이곳에 안 나오면 네 놈이 나를 무서워해 도망갔다고 생각하겠다. 알겠냐? 좋아. 호랑이는 동물도 아닌 저 조그마한 곤충과 싸우는 것이 무척 창피했지만 개미가 우쭐대며 돌아다닐 생각을 하자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호랑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개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은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혹시 이제라도 나의 무서움을 깨닫고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갔나? 호랑이가 으쓱해하며 돌아가려 할 때였지요. 저 멀리서 호랑이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새까만 동물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저게 뭐야? 나보다 더 큰 동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호랑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물을 자세히 쳐다봤지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이 아닌 개미떼였어요. 뭐야? 개미 녀석, 내가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더니 막상 혼자 싸우려니 무서워 저렇게 친구들을 잔뜩 때리고 온 거야? 호랑이는 벌써 자신이 이기기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호랑이에게 다다른 개미떼들은 눈 깜짝할 새 호랑이의 몸 이곳저곳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호랑이가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지요. 아유, 간지러워. 히히, 간지럽다고. 아니, 근데 개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히히히. 호랑이가 대굴대굴 구른 것은 개미들이 호랑이 몸속을 기어다니며 간지럼을 태웠기 때문이었어요. 이래도 내가 발톱 하나로 잡히는 하찮은 곤충 같아 보이냐? 뭐? 그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간지럼 태우는 거야? 간지러. 아니야. 하찮지 않으니 제발 그만해. 하지만 개미들은 간지럼 태우는 걸 멈추지 않았지요. 개미들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항복이라고. 아이고, 호랑이 살려. 힘만 믿고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면 되겠어? 한 번 더 그랬다가는 내가 또 혼내줄 거야. 알았지? 알았다고. 큰 몸집과 힘을 내세워 남을 괴롭히던 호랑이가 작디 작은 개미에게 크게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 호랑이는 더 이상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힘으로 으스대지 않았답니다. 학과 공작새. 어느 숲속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살고 있었어요. 공작새보다 더 멋진 깃털을 가진 새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공작새의 깃털을 부러워했지요. 공작새야, 너는 어쩜 그렇게 깃털이 예쁘니? 맞아. 공작새의 깃털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난다니까. 우리도 공작새 같은 아름다운 깃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도 화려한 내 깃털이 탐나지? 하지만 내 깃털 몇 개 갖는다고 너희들이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새들의 여왕이라고. 호호호호. 깃털 좀 아름답다고 잘난 척은? 아니야, 그건 공작새 말이 맞아. 공작새보다 더 아름다운 새는 없을걸?
공작새는 다른 새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숲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공작새가 강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처음 보는 새인데? 저 새는 누구야? 목과 다리가 어쩜 저렇게 길지? 공작새는 그 새에게로 다가갔어요. 안녕? 처음 보는 새 같은데 넌 누구니? 안녕, 난 학이야. 넌 공작새 맞지? 처음 보는데도 나를 알다니. 역시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모습 때문인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운 깃털을 가진 새는 나밖에 없을걸? 안 그러니 하가?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깃털이네. 하지만 학은 다른 새들처럼 공작새의 깃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강 저편으로 걸어갔어요. 공작새는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는 학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어라? 내 깃털을 보고도 부러워하질 않는다고? 이상하네. 다른 새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말이지. 공작새는 다시 학에게로 다가가 날개를 더 활짝 피며 깃털을 뽐냈답니다. 학아, 너는 내 아름답고도 화려한 깃털들이 부럽지 않니?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반짝이는데? 별로 부럽지 않은걸? 학의 말에 공작새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의 깃털색은 우중충하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 알고 있니? 그리고 머리털은 왜 이렇게 빨갛니? 이상하게 말이야. 하지만 학은 공작새의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공작새야. 내 깃털들은 너처럼 화려하지도 눈부시게 빛나지도 않아. 게다가 머리에 빨간 털은 이상하기까지 해.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난 너의 화려한 깃털이 전혀 부럽지 않아. 거짓말! 다른 모든 새들은 날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넌 내가 안 부럽다니? 참으로 우습구나. 그때였어요. 갑자기 학이 긴 날개를 펼친 후 공작새 위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난 눈부신 깃털들보다 긴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나는 것이 더 좋아. 내가 가고 싶은 세상 이곳저곳을 마음껏 갈 수도 있고 말이야. 흥! 공작새는 학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넌 화려하고 눈부신 깃털로 대체 무얼 하니? 다른 새들한테 뽐내며 걷고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니? 공작새는 그제서야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공작새는 더 이상 다른 새들에게 자신의 깃털을 자랑하지 않았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한 숲속에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 아래 쉬고 있던 토끼의 앞으로 거북이가 엉금엉금 지나갔어요. 지나가던 거북이의 모습을 보던 토끼가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너 정말 느리구나. 아마 세상에서 가장 느릴 거야. 토끼의 말에 거북이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나는 느리지 않아. 아마 내가 너보다 빠를걸?
거북이의 말에 토끼는 하하하 웃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좋아. 그럼 우리 누가 더 빠른지 알아볼까? 저 언덕 꼭대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보는 게 어때? 느린 거북이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달리기 시합에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소식에 숲속 동물 친구들이 모였어요. 동물 친구들은 각자 토끼와 거북이를 응원하였죠.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 앞에 섰어요. 준비, 땅! 토끼는 깡충깡충 뛰더니 쌩 하고 달려나갔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구경하던 동물 친구들 눈에 토끼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거북이는 엉금엉금 느리지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느새 언덕 위로 올라온 토끼는 멈추어 뒤를 돌아봤어요. 아직도 언덕 아래서 엉금엉금 걷고 있는 거북이가 보이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쩜 저렇게 느릴까? 이거 너무 재미없는 시합인걸? 여기서 쉬어가도 내가 충분히 이기겠어. 나무 그늘 아래서 한참을 쉬던 토끼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느새 거북이는 토끼가 잠자고 있는 나무 옆을 지나갔어요. 거북이는 무지 힘이 들었지만 토끼와 달리 쉬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계속 갔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앞질러 간 지 한참이 되었지만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아직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는 언덕 아래를 보았지만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말했어요. 느림보 거북이가 어디 갔지? 고개를 돌려 언덕 꼭대기에 있는 결승점을 보니 거북이가 벌써 도착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거북이에게 지다니. 느림보라 놀리던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진 토끼는 너무도 창피해서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지혜로운 까마귀. 무척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햇님이 열정적으로 뜨거운 열을 내뿜는 바람에 온 세상이 뜨거워졌지요. 엄청난 더위에 사람들도 동물들도 모두 지쳤어요. 그때 목이 마른 까마귀가 마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답니다. 까, 아휴, 목말라. 당장 시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어디 마실 물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그러나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시냇물도 모두 말라버려 더더욱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었지요. 대체 어디에서 물을 구한다? 까마귀는 한참 동안 날며 물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물이 조금 담겨 있는 병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야호, 물이다, 물이야. 물병을 발견한 까마귀는 기뻐서 한달음에 날아갔어요.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어. 까마귀는 물병 속으로 부리를 허겁지겁 밀어 넣었지요. 하지만 입구가 좁은 탓에 바닥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물까지 부리가 닿지 않았어요. 깍, 물을 코앞에 두고도 못 마시다니 말도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찾은 물인데 그냥 갈 순 없어. 난 반드시 저 물을 마실 거라고. 까마귀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 생각했지요. 오호,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까마귀는 갑자기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까마귀는 부리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물고 왔지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를 물병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까마귀는 다시 날아가 또 돌멩이 하나를 물고 돌아왔지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날아가 돌멩이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렇게 까마귀는 계속 돌멩이를 물고 와 하나씩 하나씩 물병 속으로 던졌어요. 까마귀가 그 일을 한참 동안 반복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 밑바닥에 있어서 마실 수 없던 물이 까마귀가 던져 넣은 돌멩이들 덕분에 점점 올라와서 부리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겠어. 이제 살았다. 시원한 물을 마신 까마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지요. 지금 곤경에 처했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까마귀처럼 지혜를 발휘해 스스로가 노력해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욕심 많은 개.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욕심 많은 개가 걸어가다 길에 떨어진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 두툼한 고기 좀 봐. 분명 맛도 좋을 거야. 다른 개들이 보면 나눠 먹자고 할 테니 몰래 집으로 들고 가서 혼자만 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주위를 살핀 후 고기를 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던 중 다리를 건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리 밑 물속에서 정말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욕심 많은 개를 보고 있지 뭐예요? 내 고기보다 저 고기가 훨씬 크고 좋아 보이잖아? 어떡한담? 옳지, 저 개를 쫓아버리고 내가 저 고기까지 차지해야겠다. 꾀를 낸 욕심 많은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겁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속에 있는 개도 욕심 많은 개를 향해 똑같이 겁주기 시작했어요. 뭐라? 저 개도 내 고기를 뺏으려고 저러나? 안 되겠다. 화가 난 욕심 많은 개는 더욱 사납게 짖었어요. 그때였어요. 욕심 많은 개가 너무 크게 짖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서야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던 물속의 개가 자신이었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욕심 많은 개는 욕심도 많고 어리석은 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여우와 신포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가 터덜터덜 힘겹게 숲속을 걷고 있었지요. 배고파.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담? 어디 시원하고 맛있는 것 없나? 여우는 숲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여우가 발견한 것은 바로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 넝쿨이었어요. 저 포도를 따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시원해서 더 이상 덥지도 않겠지? 여우는 곧장 달려가 포도송이를 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이 왜 안 닿지? 그럼 다시 한번. 여우는 폴짝폴짝 뛰어 포도를 따려 했지만 한 알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에이, 이번에는 저기부터 달려와서 따보자. 여우는 멀리서부터 달려오며 높이 뛰어올라 봤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에이 참,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포도를 한 송이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우는 또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있는 포도가 좀 더 따기 쉽겠는데? 여우는 자리를 옮겨 조금 더 낮게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따려 했어요. 끙차, 조금만 더, 조금만. 이번에도 실패한 여우는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렇지. 어디선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온 여우는 그 가지를 있는 힘껏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요. 포도송이를 따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 쓴 여우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너무 힘들어. 배도 더 고프고, 아휴, 목말라. 여우는 포도송이가 자신의 손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얄밉게 느껴졌어요. 안 먹는다, 안 먹어. 분명 이 포도들은 전부 다 엄청 시고 엄청 맛없을 거야. 저런 신포도를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것이 낫지.
화가 난 여우는 씩씩거렸어요. 다신 저 포도 먹으러 여기 안 올 거야. 흥! 결국 여우는 포도 한 알도 먹어보지 못한 채 포도밭을 떠났답니다. 양치기 소년. 어느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마을의 양들을 들판으로 몰고 나가 풀을 먹이는 일을 하였지요. 에이, 심심해.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소년은 매일 따분해했어요. 고민하던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면 바로 소리를 질러서 알려야 한다. 아하, 바로 이거야.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어디? 늑대는 어디 있니? 장난이에요.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뭐야?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다시 심심해진 소년은 한 번 더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본 소년은 너무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이번에도 소년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에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 심심해진 소년이 장난을 칠까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 늑대예요!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소년의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또 장난을 치는구먼.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어느 시골 작은 집에 시골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비록 먹을 건 콩과 옥수수뿐이었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늘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도시쥐가 시골쥐 집으로 여행을 왔어요. 시골쥐야, 오랜만이야. 우와, 도시쥐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서 들어와.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헤헤, 늘 그렇지 뭐. 배고프겠다. 빨리 식사 준비를 할게. 시골쥐는 오랜만에 만난 도시쥐에게 잘 쪄낸 옥수수와 콩을 대접했어요. 시골쥐야, 먹을 건 이것뿐이니? 달콤한 케이크나 치즈는 없는 거야? 케이크? 케이크가 뭔데? 케이크는 말이야, 아주 달콤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빵이야.
우와, 맛있겠다.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그럼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대접할게. 그래, 좋아. 얼마 후 시골쥐는 도시쥐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죠. 쌩쌩 달리는 차들과 사람들의 발을 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휴, 도시는 역시 복잡하구나. 힘겹게 집에 도착한 시골쥐를 도시쥐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도시쥐야. 도시쥐와 시골쥐가 만나 반가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도시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 한 마리가 빠르게 쫓아왔어요. 으아, 고양이다! 도시쥐와 서울쥐는 고양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휴, 겨우 따돌렸네.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 빨리 음식을 먹도록 하자. 그래, 도시쥐야. 고마워. 이게 바로 케이크라는 거야. 어서 먹어봐. 우와, 너무너무 맛있겠다. 도시쥐가 케이크를 한 입 맛보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놈의 쥐들이 어딜 감히 음식을 넘봐? 집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빗자루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으아, 시골쥐 살려! 겨우겨우 도망친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말했어요. 도시쥐야, 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다시 시골로 돌아갈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콩과 옥수수만 먹어도 상관없어. 마음 편한 내 집이 최고야. 소중한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농사를 돕지 않았어요. 얘들아,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농사일 좀 도우렴.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둬야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 포도 농장을 일궈나갈 것 아니냐. 에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아버지가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저희는 일하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아요. 농부는 형제에게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게으른 아들들은 전혀 배울 생각이 없었지요. 휴, 쟤네들을 어쩐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큰 병에 걸려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겨우 기운을 차린 농부는 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마.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포도밭에 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았단다.
네? 보물을 포도밭에 숨겨놓으셨다고요? 그래. 만약 내가 죽게 되거든, 보물들을 찾아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갖거라. 알겠지? 네, 아버지. 결국 농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형제는 어느 날 삽과 곡괭이를 챙겨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포도밭으로 갔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어서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아야지. 형님 말이 맞아요. 빨리 땅을 파서 보물을 찾아 똑같이 나누어요. 하지만 형제는 포도밭 어디에 보물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아버지께서 장소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하는 수 없이 형제는 포도밭 이곳저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는담? 아우야, 난 이곳을 팔 테니 넌 저기를 파보거라. 알겠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밭을 돌보지 않은 탓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런, 잡초들 때문에 땅을 파기가 힘들군. 우선 이것들부터 뽑아버려야겠어. 아들들은 잡초도 뽑고 돌멩이들도 파내며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느라 정신없이 일했지요. 하지만 이 넓디 넓은 포도밭에서 하루 만에 보물을 찾을 리가 없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지만 어디에서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휴, 힘들어. 대체 아버지는 어디에 숨겨놓으신 거야? 형님,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이제 잡초들도 다 뽑아버려서 없고 땅도 거의 다 파보았으니 곧 보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겠지? 그럼요. 그 보물들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신나게 놀면서 지내자고요. 생각만 해도 즐겁구나. 그러니 빨리 보물을 찾아봐요, 형님. 쨍쨍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형님, 빨리 이리 좀 와보세요. 먼저 포도밭에 도착한 동생이 깜짝 놀라 급하게 형님을 불렀지요. 왜? 드디어 보물을 찾은 거야? 아니요, 보물이 아니라 이 포도송이들 좀 보세요. 크고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어? 정말이네. 아버지가 계셨을 때도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포도를 따서 먹어본 아들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는 처음 먹어봐. 맞아요, 맞아. 달콤하고 새콤하고 정말 맛있네요, 형님. 주렁주렁 달린 포도들을 보고 있자니 형제는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보물의 뜻도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셨다는 보물은 바로 이 포도들이었어.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물을 찾는다고 잡초를 뽑고 땅을 열심히 팠던 일들이 모두 기름진 땅을 만드는 법이란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렇구나, 아우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형제는 그 후로도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며 살았답니다. 소녀와 우유 한 통.
옛날 한 소녀가 목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요. 소녀는 매일 우유를 짤 시간이 되면 젖소들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열심히 우유를 짰어요. 얘들아, 넓은 들판에서 푸르른 풀들을 먹으니까 좋지?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소풍 가기 참 좋은 날씨야. 그렇지? 젖소들은 소녀가 말을 하든 말든 풀을 뜯으며 우유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통 안에는 하얗고 고소한 우유들이 가득 찼어요. 우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우유가 더 많이 나왔는걸? 고생했어, 젖소들아. 소녀는 우유를 만드느라 고생한 젖소들이 기특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우유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어머나, 그래? 목장 아주머니는 소녀의 말에 기뻐하며 우유들을 바라보았어요. 고맙구나. 네가 항상 젖소들을 정성껏 돌봐준 덕분인가 보다. 고마움의 표시로 우유 한 통을 너에게 주마.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소녀는 목장 아주머니께 우유를 받고 기뻐하였어요. 이 우유를 어떡한담? 소녀는 우유 한 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였어요. 내가 다 마셔버릴까? 아니야. 아, 따뜻하고 고소한 스튜를 만들어 먹을까? 아니야. 오늘 우유는 무척 신선하니까 장에 나가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장에 나가 팔자. 소녀는 우유통을 머리에 지고 장으로 향했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꽃들이 흔들거리고 그 위에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안녕 나비들아. 나는 지금 아주머니께서 주신 우유를 팔러 장에 간단다. 장으로 향하는 소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워 보였어요. 소녀는 장에 가면서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우유를 판 돈으로 무엇을 사면 좋을까? 그래, 암탉을 사자. 암탉이 알을 낳으면 병아리들로 키우고 그런 다음 병아리들이 다 자라면 많은 닭들이 생길 거야. 다시 그 닭들을 장에 내다 팔면? 그래, 맞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소녀는 돈을 많이 벌 생각에 기뻤어요.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뭘 사지? 소녀는 또 한 번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돈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야겠어. 그리고 예쁜 구두도. 또 반짝이는 목걸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주님처럼 차려입고 무도회에 가야지. 소녀는 상상에 너무 심취해 걸음도 느려지고 길을 벗어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무도회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겠지. 그리고 멋진 청년이 나에게 같이 춤추자고 다가오면 어쩜 좋아. 소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웃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였어요. 안 돼.
기뻐서 동동 구르던 발이 삐끗거리며 머리 위에 있던 우유통을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뭐예요. 으아, 내 우유. 안 돼, 내 드레스. 우유가 몽땅 다 쏟아지자 땅이 하얗게 얼룩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결국 소녀는 장 근처에도 못 가본 채 빈 우유통을 들고 목장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겁이 많고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생쥐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숲속 동물들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작은 곤충들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무서워서 매일 숨기 바빴지요. 그런 생쥐를 보고 숲속 동물들은 겁쟁이라며 비웃고 놀렸어요. 하하, 저기 저 겁쟁이 생쥐 보라지. 그냥 걷는 것도 무서워서 요리조리 숨어 다니며 걷잖아. 매일매일 동물들의 놀림을 당하는 생쥐는 속상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들판에서 사자 한 마리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때마침 들판을 지나가던 생쥐가 자고 있는 사자 몸 위로 폴짝 뛰어올랐지요. 갑작스러운 생쥐의 행동에 다른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긴 바위가 아니라 사자 몸 위라고. 그러니 빨리 내려와, 생쥐야. 하지만 생쥐는 무슨 결심이라도 선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그때였어요. 대체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는 게냐? 갑작스레 사자와 눈이 마주친 생쥐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지요. 한낱 이 조그만 동물인 생쥐 네가 내 위로 올라와 잠을 깨운 게냐? 사자님의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고의로 깨울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왜 내 위에 올라온 거지? 사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만 봐도 무서워서 숨을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런 저를 다른 동물들이 비웃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주무시는 틈을 타 용기 내어 올라온 거랍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생쥐의 행동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내 잠을 깨운 네가 무척이나 괘씸하지만 이렇게 겁 많고 작은 생쥐를 잡아먹었단 소문이 나는 것도 내 명성에 흠일 테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감사합니다, 사자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생쥐의 말을 들은 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네가 무슨 수로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지? 언제 무엇이 됐든 꼭 갚겠습니다, 사자님. 생쥐는 사자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라졌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숲속을 어슬렁어슬렁거리던 사자는 그만 사냥꾼들이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지요.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전혀 소용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동물들은 사자가 그물에 걸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사자님이 그물에 걸렸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나 동물들은 선뜻 나서서 사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냥꾼이 나타나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서였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생쥐가 나타났어요.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재빨리 그물에 올라타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갉기 시작했지요. 빠른 속도로 요기조기 돌아다니며 그물들을 하나씩 끊어갔어요. 빨리빨리, 곧 있으면 사냥꾼들이 돌아올 거야. 이를 지켜보는 다른 동물들은 혹여 사냥꾼이 나타날까 마음 졸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생쥐는 조그만 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마침내 갈가진 그물들이 사자의 무게를 못 이기고 모두 끊어지고 말았어요. 올가매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 사자는 생쥐와 함께 멀리 달아났지요. 정말 고맙구나, 생쥐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사냥꾼들에게 잡혀갔을 거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한 친구야. 그동안 작고 겁 많다고 비웃었던 날 용서하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사자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몸집이 작은 동물이라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도 앞으로는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용감해질 거예요. 사자와 생쥐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생쥐와 사자는 둘도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숲속에 당나귀 한 마리가 투덜대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 다들 나만 무시하는 거지? 맨날 나만 놀려대고 내 몸이 비실비실해 보여서 그러나? 맞아. 만약 내가 사자처럼 이빨도 무시무시하고 발톱도 날카로웠으면 다들 꼼짝 못했을 텐데. 그렇게 계속 투덜대며 숲길을 걷던 당나귀는 그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쿠, 이건 또 뭐람? 넘어졌던 당나귀는 일어서서 발에 걸린 것을 보았어요. 아, 사자잖아? 제가 앞을 제대로 보며 걸었어야 하는데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네? 당나귀는 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빌고 또 빌었어요. 사자님? 당나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당나귀의 애원에도 사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자님? 당나귀가 앞발로 툭툭 쳐보기도 하고 소리도 크게 질러보았지만 사자가 움직이지 않자 그제서야 당나귀는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응? 어라? 이건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가죽이잖아. 무시무시한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들까지 다 그대로 있네. 이야, 진짜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겠는걸?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쓰고 다니면 다들 나를 진짜 사자로 볼 것 같은데? 당나귀는 조심히 주위를 살핀 후 사자 가죽을 써보았어요. 키키키, 이거 내가 봐도 진짜 사자 같은걸? 때마침 토끼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자다! 얼른 도망가자! 토끼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어요. 오잉? 나를 사자인 줄 아네? 그럼 나를 놀려댔던 동물들도 한번 속여볼까?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쓴 채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숲속에서 마주치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느라 난리가 났어요. 크크크, 재미있어. 당나귀는 몹쓸 장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동물들마다 놀래주었어요. 사자다, 사자!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응? 안 돼. 벗겨지면 안 된다고. 당나귀는 몸에 걸친 사자 가죽이 바람에 날아갈까 힘껏 잡았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어찌 이기겠어요. 안 돼. 돌아와, 사자 가죽아. 바람에 힘없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당나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당나귀의 장난에 속아 도망가던 동물들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보고 멈춰섰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네가 장난친 거지? 뭐? 당나귀가? 그제서야 당나귀에게 속은 걸 안 동물들은 화가 났어요. 네, 이 당나귀를 그냥? 미안해, 얘들아.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칠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잔뜩 화가 난 동물들은 도망가는 당나귀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후로 당나귀는 2번 다시 그 어떤 장난도 치지 않았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날마다 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장에 나갈 때마다 당나귀의 등에 짐을 싣고 갔죠. 당나귀는 짐을 질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당나귀의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아휴, 무거워.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무거운 짐을 잔뜩 맨 당나귀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당나귀는 발을 헛디뎌 냇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당나귀 살려!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난 당나귀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이 왜 이리 가벼워졌지? 그 이유는 당나귀의 등에 있던 소금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지만 당나귀는 너무 기뻤어요. 오라,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저씨는 또 장에 나가 팔 물건을 나귀의 등에 실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무겁진 않네. 그날도 역시 징검다리를 건너게 된 당나귀는 지난번 일을 떠올렸어요. 이번에도 물에 빠지면 짐이 더 가벼워지겠지. 그러고는 발을 일부러 헛디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한참을 물속에 있던 당나귀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이거 왜 이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 물에 들어갔다 나온 짐이 더욱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당나귀의 등에 있던 짐이 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꾀부리다가 짐만 더 무거워졌잖아. 당나귀는 자신의 꾀에 넘어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장에 가야 했답니다. 늙은 사자와 현명한 여우. 한 숲속에 늙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숲속의 왕이었지만 너무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었죠.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네. 사냥도 못하니 이젠 어쩌면 좋나. 축 늘어져 있던 사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들이 문병을 오지 않을까? 그럼 제 발로 온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야지.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사자는 아픈 척을 하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찍찍 찍찍. 그때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앞을 지나갔죠. 사자는 그 조그만 생쥐를 잡아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이, 생쥐. 아이고, 사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동물들에게 문병을 오라고 전해라. 혹시나 오지 않는다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야. 네, 사자님, 알겠습니다. 겁이 난 생쥐는 온 숲속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어요. 사자님이 아프시니 모두 문병을 오랍니다. 혹시나 안 오는 동물들은 큰 벌을 내릴 거래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작은 토끼가 사자의 굴 앞으로 왔어요. 사자님,
저 토끼입니다.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 그래. 토끼야, 마침 잘 왔다.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사슴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사자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 사슴아, 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사슴도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렇게 편한 방법을 그동안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역시 난 똑똑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숲속 동물들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우는 사자를 찾아갔지요. 사자님, 아픈 건 좀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아니, 여우야, 여전히 몸이 안 좋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님. 사자님 굴로 들어간 동물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게... 현명한 여우는 사자의 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모두 알렸죠. 그 후로 아무도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숲속 동물들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노새와 여우와 늑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드넓은 들판에서 노새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여우가 노새에게 다가갔어요. 넌 이 숲에서 못 보던 동물인데 어디서 왔니? 사실 난 저 아래 농장에서 살아. 여기 풀이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맛보러 왔어. 노새는 여우와 말하면서도 풀 먹는 걸 멈추지 않았지요. 아, 그래? 그럼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대신 내 뒷다리 발굽에 쓰여 있는 이름 좀 읽어주겠니? 노새의 말을 들은 여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실은 나도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미안. 그럼 풀 맛있게 먹고 가렴. 안녕. 사실 눈치 빠른 여우는 노새의 속셈을 알아챈 것이었어요. 분명 내가 저 동물의 뒷발굽에 쓰여있는 이름을 보려고 하는 순간 뒷발로 날 뻥 차버렸을 거야. 여우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여우는 나무 밑에 뻗어있는 늑대를 보았어요. 우후라, 지금 심심할 참인데 잘됐다. 저 어리석은 늑대를 이용해서 아까 그 동물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웬일인지
늑대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늑대야 안녕?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혹시 너 지금 엄청 배고픈 거니? 그런 거야? 그래, 말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래? 이런, 난 그저 저쪽 들판에 오동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동물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관심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당장 가서 잡아먹어야겠군. 고맙다, 여우야. 늑대는 곧장 노새가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한달음에 달려온 늑대는 풀을 뜯는 노새를 보고는 멈춰섰지요. 넌 이 숲에서 못 보던 동물인데 어디서 왔니? 난 저 아래 농장에서 왔어. 아, 그래?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뒷다리 발굽에 쓰여 있는데 봐주겠니? 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말이야. 글을 읽을 줄 몰라? 나도 글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말해주고 재빨리 잡아먹어버려야지.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군. 그래, 내가 봐줄게. 자, 어디에 써있나? 늑대는 노새의 뒷발에 묻은 흙을 툴툴 털어내며 이름을 찾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늑대 살려! 채, 내가 너한테 잡아먹힐 줄 알고 어림없지. 풀도 웬만큼 먹었으니 난 이만 갈게. 잘 있거라 늑대야. 노새는 늑대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는 쏜살같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우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런, 노새의 꾀에 넘어가다니 어리석은 늑대 같으니라고. 덕분에 재밌는 구경했네. 그 일 이후 한참 동안 늑대는 다른 동물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더래요. 갈대와 떡갈나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화창한 어느 날, 들판에 멋있게 서 있는 떡갈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떡갈나무는 자신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지요. 이 굵고 튼튼한 기둥과 곧고 길게 쭉 뻗은 가지들을 봐봐. 또 잎들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다 못해 반짝거리잖아. 그리고 빼곡히 있는 잎사귀들 때문에 한껏 멋있어 보인단 말이지. 나처럼 멋있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떡갈나무는 멀리서도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 곧게 서서 큰 키를 더욱 크게 만들었지요. 떡갈나무의 계속되는 자랑을 주변의 모두가 귀찮아했어요. 또 시작됐네. 아휴, 듣기 싫어. 매일 똑같은 자랑에서 뭐 한담? 내버려 둬. 난 이제 하도 들어서 떡갈나무가 자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겠다니깐. 떡갈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들이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갈대들아,
너인 이 작은 바람에도 몸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서 어떡하니? 괜찮아. 나는 정말 너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만약 조금 더 센 바람에 너희가 꺾이거나 뽑히면 어쩜 좋으니? 불쌍하고 가녀린 갈대여. 떡갈나무의 조롱에도 갈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맑은 하늘을 뒤덮었지요. 번쩍번쩍 번개와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곧이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들판에 있는 식물들 모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떡갈나무만 빼고 말이죠. 갈대들아, 나는 굵고 튼튼한 기둥 덕분에 괜찮은데 너희는 어쩌니? 뽑히지 않게 뭐라도 단단히 붙잡고 있으렴. 떡갈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는 자신의 몸을 마구마구 뽐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이 더 세게 몰아치자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튼튼한 떡갈나무의 기둥이 부러졌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본 갈대들이 말했어요. 예, 떡갈나무야.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서지 말고 흔들릴 줄도 알아야 한단다. 떡갈나무는 몸이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답니다. 사슴의 뿔. 목이 말랐던 사슴이 물을 마시러 호숫가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던 사슴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내 뿔은 멋져. 누가 봐도 왕관처럼 생겼잖아. 하지만 내 다리 좀 봐. 어쩜 이렇게 가늘기만 할까? 다리만 아니었다면 난 완벽했을 텐데. 커다란 뿔을 가진 사슴은 자신의 볼품없는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자 소리잖아. 얼른 도망가야겠다. 사자의 소리를 들은 사슴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슴의 다리는 가늘었지만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었죠. 사슴은 빠른 다리로 사자를 따돌렸어요. 휴, 하마터면 사자한테 잡힐 뻔했네.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슴은 그제서야 안심했어요. 혹시나 사자가 따라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슴이 고개를 번쩍 든 순간 그만 사슴의 긴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어떡하지? 뿔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사이 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멋진 뿔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히려 볼품없다고 부끄러워한 다리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사슴은 그제서야 멋진 겉모습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사슴이 꼼짝달싹 못하는 사이 결국 사자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답니다.